행복도시에 있는 임시도로 형태의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에 대한 존치와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 생활쓰레기 발생이 늘면서 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시민 2명이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안 흥타령쌀이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지역 12월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수가 하루 평균 1,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른 것으로 지난 11월 평균 1,000여 명에 비해 55%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아산시는 검사 대상자 증가로 인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이순신 종합운동장 복합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 올해 세종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75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208명의 절반 수준으로 8개 특광역시 가운데선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한 결과라며 연말연시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9일 세종시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행복도시 중앙 녹지공간을 지나는 임시도로 형태의 국가지원 지방도 96호선에 대한 존치와 폐쇄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존치 의견이 대두되자 일부 시민단체가 즉각적인 폐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행복도시 중앙 녹지공간과 금강 사이를 관통하는 지방도 96호선 1.6km 구간, 일명 뚝방도로입니다. 세종시 출범 전 연기군 당시부터 있던 도로인데 행복도시 기본계획엔 공사 등 재기능을 다하고 나면 폐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커짐에 따라 교통량이 늘고 최근에 인근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세종시는 사실상 이 도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세종의사당까지 들어서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이 폭증하게 돼 없는 도로도 새로 건설해야 할 상황이라며 존치시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에선 기존 계획대로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남뜰보전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개설한 96번 도로는 이미 그 용도를 다했다며 곧 개통될 금강 보행교와의 연계성, 그리고 장남뜰과 금강의 생태축 연결을 위해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행교를 그렇게 연결을 했으면 보행교가 걷는 다리잖아요. 걷는 다리면 거기에 교통량이 그렇게 쌩쌩 달리는 도로로 연결되면 시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생태도시로서 세종의 생태 중심축인데 거기가 같이 보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 도로의 철거 또는 존치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시교통계획상으론 존치를, 도시기본계획상으론 폐쇄가 맞다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1월과 2월 사이 관계기관 간 대책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은 2022년 중 나올 예정인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용역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본청에 소속돼 있던 청렴 윤리 담당 조직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인 4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단행하게 된 특단의 대책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 이관을 계기로 기존의 3명에 불과했던 인력을 5명으로 보강하는 동시에 청렴도 제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1월 중 임시회 의결을 거쳐 2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산 지역 생활쓰레기 발생이 늘면서 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소각장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생활자원 처리장입니다. 하루 생활 폐기물 200톤가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만들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노후화돼 현재는 160톤에서 170톤 정도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매년 배출되는 쓰레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아산 지역에서 하루 평균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약 180톤에서 190톤 수준. 여기에 소각장 정비로 인해 가동이 멈추는 일수도 40일 정도를 포함하면 소각장을 매일 돌려도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산시는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한 상태. 하지만 급격한 택지 개발 등이 이루어지면서 늘어나는 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하는 등 검토가 필요해졌고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증설 시기도 늦춰지는 게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에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 4,000톤가량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우선 확보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구 35만 명을 돌파하면서 50만 자족도시 실현에 다가가고 있는 아산시. 그만큼 생활 폐기물도 늘면서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급해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박상음 소화기내과 교수가 21대 병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 원장은 취임사에서 새 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의 완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출신인 박 원장은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과장과 진로 환경 개선 위원장,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병원장 임기는 2023년까지 2년입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이 멀리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영웅 2명을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직산읍의 한 도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돈영진 씨가 차에서 내려 곧바로 향한 곳은 바로 앞 교통사고 현장. 전봇대를 들이받은 경찰을 발견하자 경강봉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다가갔는데 이제 사람 있나 해가지고 운전석 쪽을 딱 보니까 운전자분이 이제 그 핸들에 얼굴이 파묻고 이제 그 기절해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이제 이마 좀 크게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다. 같은 시각 현장을 지나가던 덤프 트럭 기사 김상주 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 씨는 차에 있던 망치로 차 문을 깨고 돈 씨와 함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큰 차니까 차에 자가 정비하려고 망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얼른 내려서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유리 깨고 바로 문 열고. 천안 씨는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난 11월 7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린 마트 직원들에 이어 2번째입니다. 한편 이들의 선행으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이렇게 그래도 사람을 하나 구했다는 게 되게 좀 보람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이게 본보기가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갈 일을 한 번 더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흥타령쌀이 팔도 농협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협 미곡처리장 139곳의 대표 브랜드 가운데 지난해 판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관계자는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대용 촬영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시범 도입합니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해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로 시는 대면 업무가 잦은 복지 정책과와 31개 읍면동에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촬영 사실을 인식하게 폭언과 폭행을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아산시가 내년부터 수도권 전철 환승 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무상버스를 시행한다고 iNews24 이숙종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숙종 기자는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되는 충남형 환승 할인 제도는 충남도와 아산시가 함께 개발해 지난 22일 결실을 맺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버스도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지역 대표 교통복지인 두 정책 모두 충남도와 국토교통부의 협약에 따라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알렸습니다. 먼저 1월부터 아산에서 전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이용 시 첫 승차 요금만 지불하면 연계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할인받게 되며 할인 조건인 45분 이내 환승 시 최대 3번까지 할인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종시가 예비비 등 자체 예산 67억 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영업 제한을 이행하거나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지정된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100만 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5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개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시 예비비를 활용해 67억 원의 지원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알렸습니다. 충남도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부매일 황진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도내 출하 및 유통 농산물 657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고추잎 등 엽채류 7건에서 잔류농약 기준치가 초과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천안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412건, 시기별 다소비 농산물 59건, 로컬푸드 농산물 100건, 친환경 농산물 49건, 기타 37건에 대해 실시했다며 도내 시장 출하 및 유통 농산물 검사는 국민 다소비 품목 및 부적합 다빈도 농산물을 대상으로 선정해 실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가 각종 정책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선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iNews24 정종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도와 시군 구간 부담 비율은 규정하고 있으나 충남도가 시군과 협의 없이 비율로 일방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상 천안시 의원의 자료를 인용해 충남도는 신규 정책사업을 실시할 경우 도와 시군 간 재정 부담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부담을 50%에서 30%대로 낮춘 뒤 이를 시군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직장운동 경기부 인건비, 충남 청년 멘토 육성 지원 사업,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여 등의 사업은 5대5 부담으로 시작했다가 3대7로 전환돼 시군 부담이 높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천안에서도 오는 3월부터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이 적용됩니다. 환승제 도입을 앞두고 유관기관들이 합의를 마쳤는데 천안시가 요구한 도비 지원은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천안형 환승 할인제. 수도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로 시내버스와 전철 간의 환승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시는 환승제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34억 원을 투입했고 서울과 인천, 경기, 한국철도공사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천안형 환승 할인제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누구나 현재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전철과 버스를 환승하여 이용할 때 환승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초기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환승제 시행에 따른 예산 부담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는 2019년 기준 하루 15,000여 명이 환승 할인을 받을 경우 연간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게 되는데 환승제 도입으로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부담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천안시가 요구했던 도비 지원 역시 아직까지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주신다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뭐 계속적으로 도비를 정식적으로 이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용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올 상반기 육성자금 지원업체 161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90% 이상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지원으로 고용인원은 업체당 평균 6명이 늘었으며 매출액도 평균 약 1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가 1월 3일자로 자체 도시개발사업 전담 TF팀을 신설합니다. 이 팀은 현재 진행 중인 아산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할 예정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보상 및 공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한편 아산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모종동 일원의 5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2년 실시계획 인가 후 착공될 예정이며 풍기역지구는 풍기동 일원 68만 제곱미터로 2022년 구역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2022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합니다. 시는 우선 정부 미지원 시설 수납 한도액을 정부 표준 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해 부모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공립과 법인 등 정부 지원시설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보조율을 만 3, 4세 60%, 만 5세 80%에서 전체 80%로 통일합니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을 만 5세에서 만 3세에서 5세까지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최저시급 단가를 상향하는 등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0% 캐시백 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지역화폐를 도입 중인데요. 내년에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내년 지역화폐 운영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해 3천억 원의 지역화폐 연민전을 발행한 세종시는 내년에 2,76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 지원 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11월 100만 원, 그리고 이번 달 60만 원까지 가능했던 1인당 충전 한도는 1월부터 다시 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이 올해 최대 8%에서 내년에 4%로 급감함에 따라 보조금 매칭분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1인당 충전액은 줄게 됐지만 10%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올해 논란이 컸던 충전 방식도 월별 발행 한도를 없앤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수동과 자동 충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 역시 월 3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다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선 1%의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천안 시민이 100만 원을 충전했었으면
월 최고 37,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산시는 세종이나 천안과는 조금 다른 지역 화폐 구매 시 선 할인 방식을 적용 중인데 내년 상반기 동안엔 올해와 같은 조건인 100만 원 한돈의 10% 할인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국비 추가 지원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조금씩 상이한 지역 화폐 혜택, 정책 변화에 맞는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정보 승인을 위한 최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LH가 국가산단 계획 승인 신청서를 지난 27일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 대상 지역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 산단 조성으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이나 교통 영향 검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산업단지 계획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에는 합동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오는 2023년 보상협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조성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결도로는 총 사업비 1,800억 원을 들여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와 청주국제공항 사이에 14.3km 구간 중 3.9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교차로 5곳을 입체화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청은 오는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 행복도시와 청주공항 간 접근성이 개선돼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를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선별진료소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시민 편의와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N을 통해 대기 인원과 대기 시간 등의 정보를 2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현재 세종시청과 시보건소 등 2곳이며 혼잡도는 선별진료소 상황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됩니다. 세종N은 모바일이나 PC로 포털 사이트에서 세종N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LS밸브에서 일반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39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당 오디세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격일제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622-79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파워엔텍에서 수질 환경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1-290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태경 케미칼에서 생산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693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